저는 서양하고 있는 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가는 강동구이다 보니까 강동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서정이 마음에 들어서 작업실을 서정에서 좀 찾으려고 하다가 지금 98년도 얘기입니다. 너무 비싸서 98년도에 우연히 옆에 이제 입체 작업하시는 분들이 추천을 해서 간 곳이 여주 강천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천이 강가에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강의를 2, 3일 정도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천면에서 작업하면서 늘 이 양평을 지나다니면서 이쪽이 나는 너무 좋은데 대신면에서 계군 쪽으로만 조금 넘어오면은 오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특히 계군면 있는데 거기 순댓국집을 들어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지어 이렇게 가다가 부동산 이렇게 중개업 하시는 데 들어가서 그때 당시 90년대 얘기입니다. 땅을 하나 구입하려고 가서 여쭈면 어르신들이, 그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주로 이렇게 중개업을 하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투를 치다가 손님이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하투 치면서 치는 걸 잠깐 중단하고 일어서서 말을 건네다가 얼마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앉아서 고소 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않고 그래서 양평이 이렇게 비싼 것이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쩌다가 정말로 2004년도에 정배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 19년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왜 강천면에서 왔을까? 지금은 그림 이야기가 아니고 부동산 얘기입니다. 제가 그 강천면에 있을 때 구옥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걸 고치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구옥이 장점이 뭐였냐면 석가래가 너무 예뻤습니다. 문양도 예뻤고 그리고 원래 있던 집이기 때문에 향도 좋고 동네 분도 좋고 그래서 창문 밖으로는 호수가 보입니다. 이 호수가 어느 날은 잔디가 되었다가 바로 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있으면서 오픈 스튜디오도 했습니다. 저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여기 그때 당시 여주만 해도 이 분지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동네 분들께 뭔가 봉사를 좀 하자. 미술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제 논, 밭, 그리고 작업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7명이 오픈 스튜디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도 모셔오고 작업실 봉고차를 하나 아예 놔두고 이렇게 7군데를 순찰하면서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래서 동네 분들도 참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분들하고 좀 친해지게 되고. 너무 좋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네 분들이 수시로 놀러 옵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 회관이 바로 앞에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회관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고스톱 치다가 사람 부족하다고 저를 불러요. 그러면 또 같이 놀아서 고스톱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하투를 잘 못하지만 이 할머니들 또 이러면 또 삐지니까 그걸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실 문 밖에다가 문구를 하나 써서 붙여놨습니다.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방문하지 않는 것을 더욱 환영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면 할 일이 없으니까 제 작업실에 놀러 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는 술 먹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신경이 왔어요? 옆에서 술 먹거든요. 예. 참 좋으신 분들인데, 이제. 정말 좋을 때는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이클이 늦는데, 보통 여기 지금 정별이에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3시에 자고 8시 반에 일어납니다. 사이클이 좀 늦어요. 강천면에 살 때도 어느 날은 시끄러워서 이렇게 잠을 깹니다. 보면 마당에서 애초기로 동네 분들이 풀을 베고 있어요. 또 어느 날은 꽃도 심고 있고. 그러니까는 제 작업실에 이제 그분들이 와서 해줄 만한 일이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기 돌아가는 소리에 잠이 깨고. 왜냐하면 자기 집들은 깨끗한데 제 집은 풀이 너무 많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작업하기에는 좀 안 좋고, 또 하나 단점은 구옥을 고쳐 쓰다 보니까 그림 큰 거 이렇게 옮길 때마다 형광등 하나씩가 깨져 먹는 겁니다.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혼자 이제 노하우를 챙겼습니다. 다음에 작업실을 만들면 동네 속에 있지 말 것, 일부러 가지 않는 한 작업실은 보이지 말 것, 그리고 동네에 그 알코올 중독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해가지고 찾는 것이 정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양평이지 그냥 산골입니다. 산골. 지금 그래도 제가 들어온 뒤로는 집들이 많이 들어서서 어쩌다 한 번씩 사람 구경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겨울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한 사람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는 곳이 정별이 보건소 가서 약 타는 거. 그때만 이제 다른 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양평의 매력은 규제가 너무 심해서 짜증이 많이 날 정도로 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규제가 심해서 작가들이 살기에는 괜찮습니다. 일단 이방인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때 타는 데도 없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지저분하지도 않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얘기지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양평 지금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국의 미술인이 그 인구 밀도에 비례해서 가장 많은 곳이 양평입니다. 근데 양평의 단점은 작가들이 투잡, 쓰리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 작가들만 주로 있게 됩니다. 아니면 정년한 교수 작가들이 좀 있다 보고. 그래서 정말로 절실하게 작업하는 사람들은 민생고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웃 간에도 적당하게 친해져야 되는데 친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작업실에 제가 제일 꼭대기 집이었는데 제 우쪽으로 지금 8집이 그 사이에 8집이 지어져 있고, 아랫집에는 지금 11가구를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서운 게 저 땅을 어떻게 만드나 하면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있게 되는데, 아예 제 웃동네 위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사 오시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전원을 즐기러 온 게 아니고 저는 제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릴 시간이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냥 오직 철저하게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블로그나 이렇게 SNS 보시면 이제 제 그림들이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사는 재미도 주고 기쁨도 주고 비웃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그러려면은 내 스스로가 애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작품들이 원래는 조금 저도 멋내고 싶어서 학교 졸업하고서는 비구상을 했어요. 왜냐면 비구상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상을 하면 굉장히 구태의연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전공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대학 때까지는 그래도 하이퍼 리얼리즘까지는 이렇게 해 나가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살면서 그림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평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모아지게 됐습니다. 하루 내내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혼자 사냐고. 혼자 사는데 결혼도 하고 손자도 있고 가족은 다 있는데 제 작업만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곳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저보고 좀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고 같은데 밑에 할아버지가 짓고 나니까 이걸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서, 그래도 외지간에다가 창고 같으니까 하나 써서 붙여놓은 게 아트 스튜디오 하나 붙여놨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또 그걸 읽으실 줄 알아서 작업실인가 보다라고. 그냥,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종교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책자 들고 와서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했고, 실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강천면에 너무 천장이 높다. 이 천장이 제가 천장 하나 높은 다음에 지면은 천장을 좀 높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천장이 7m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좀 이렇게 해보자. 근데 여러분들도 양평에 살다 보니까 이 단열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마냥 높은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복층 형태로 이렇게 해외에 나가보면 특히 중국 쪽의 작가들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었더라고요. 제가 작업실 지을 때 돈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고 거의 그냥 없는 상태 서다 보니까 그냥 구조만, 남들이 보면 구조만 잘 돼 있다고 해서 저 남도 끝에서 포천까지 작업실 괜찮다는 곳은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봤습니다.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구조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다른 또 넘겨보시죠. 이제 저 고백하건대 제가 얼굴은 굉장히 도시적으로 생겼지만 지금 마스크를 써서 그렇죠. 마스크 벗으면 제가 제일 잘생긴 곳이 입술하고 발바닥입니다. 근데 두 군데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제가 아버지 덕택에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슬로우시티 1호로 된 섬이죠. 청산도 가셔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태어나서 그곳에 정서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강주로 유학을 올라왔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미술부 활동을 하면서 미술 대회를 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핸드폰에는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사진 찍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걸 왜 가지고 다니느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림에 대해서 힘들거나 아플 때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미술 활동에 대해서 써준 게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돼요. 그래서 왜 제가 태어난 곳을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여기가 배 닿는 곳에 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이쯤 정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지금은 작년에 윤달이어서 이장해서, 자, 어르신들이니까 이어질 것 같아서 이장을 했지만 아버지 산소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초에 이 건너편에다가 땅을 하나 샀습니다. 300평 좀 넘은 작업실을 지으려고요. 근데 땅은 그대로 있고 이제 아버지는 다른 데로 모셨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늘 봤던 것들입니다. 지금도 저는 강주에 가면 강주 매일신문이나 신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강주 매일신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는
양평에서 화가 신철 이렇게 했습니다. 제 지역을 이제 양평에 오게 된 동기도 같이 쓰면서 남도 출신의 작가가 양평에 있다라는 거 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컬럼을 쓰고 있는데 주로 청산도 얘기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인이 신문이니까 일반인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도 얘기를 하면 이제 제 그림의 채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색상이나 채도를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봐서 하고 제가 자동차를 보기 전에 맨 먼저 본 기계가 비행기예요. 제 있을 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고학년 되니까 자전거를 처음 봤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자전거를 하나 도시에서 가져와서 타고 다니는데 그거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 그림에 가끔 이제 비행기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배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저 뒤에 맨 뒤에 저 그림 빨간 머플러고 있는 그게 이제 청산도 그 항에서 바라본 육지 쪽으로 바라본 내 돌섬이 저라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안에 있는 누군가 육지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왜 주로 제 그림에 그러면 단발머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단발머리가 많이 나오냐면 제가 한 3년 동안 애갓집에서 컸는데 거기에 형제들이 일남 오녀예요. 일남 오녀가 그 일남을 위해서 이 오녀가 전부 중학교만 청산도에서 졸업하고 전부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집에다 돈을 보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남자를 키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오라버니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림에 나타나는 게 60, 70년대 누이를 그리는 모습이에요. 이 누이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좀 더 화려하게 만들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영 어색하고 정면도 보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마음은 가 있는데 겸연쩍어서 부끄러워서 못 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일 존경하는 게 여자 작가 선생님들입니다. 저는 아침에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12시예요. 남자도 이러는데 여자분들은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내고 뭐하고 다 하고 나면 몇 시냐 이거지. 그리고 자기 그리려고 그러면 그럴 시간도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 여자 선생님은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나에서 같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나에서 같이 하지 않으려면 뭔가 부인 역할, 며느리 역할까지 다 엄마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작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남자도 다 때려치우고 죄송합니다. 부인도 때려치우고 세상도 때려치우고 작업하기도 힘든 판인데 여자 선생님들이 그러기에는 정말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를 일단 존경합니다. 너무 존경해요. 나는 다른 것보다도 그 희생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 그림들이 전부 이제 그 누이들을 그리게 됐고 이 누이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온할 수 있으면 보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저 오른쪽 저쪽이 이제 청산도 유명하게 됐던 동기가 서편제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유명하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오래 알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드라마 촬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서편제 찍는 그런 이제 모습들 거기에 이제 그림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게 제가 우연하게 이제 주변에서 좋게 많이 봐주셔가지고 조폐공사에서 우편으로 찍은 그림이 6개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그림도 이건 이제 300호짜리인데 자전거 타고 홍매 밑에서 이렇게 행복이라는 작품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 자전거 바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왜냐면 두 개까지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저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아까 저 그림들과 이제 밑에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맨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서로 똑바로 못 보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짓궂은 남자들은 그렇더라고. 전부 딴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서로 진심을 가는데 표현을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5월 달에 인사아트 프라자 거기에서 초대전 했을 때 작품들이 전부 이제 200호, 300호 주로 300호들 작품들입니다. 거의 제 작품 주제들이 사랑하거나 프로포즈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어느 여성 잡지에서 그 혼숙감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작가 그림 1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입체 작품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입체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지만 저는 맡기지 않고 혼자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도 입체들이 우선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평면만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다른 뜻은 아니고 평면 안에 있는 그림을 입체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지금은 좀 작게 하지만 어느 때는 기회가 되면은 큰 작품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에 나가서 전시할 때 보면 그쪽에서 이제 디렉터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면 작품 말고 다른 작품 없느냐라고 계속 물어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평면도 평면이지만 입체와 설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두 작품도 에디션 3개로 했는데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컬렉터들이 가져가 버려서 없습니다. 여기 저 여자 그림도 300호짜리인데 우연하게 전시장에서 찍은 건데 여자 셋이 중년들이 전부 자기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저건 이제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가져간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독거리는 모양을 조금 더 비구상적으로 이렇게 좀 그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의 사적인 일들인데, 그래서 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지만 또 기회가 되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화가가, 그러니까 어떤 삶에 대해서 부러운 게 아니라 작업에 대해서 가장 부러워하는 작가가 운보 김기창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늘 각인된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분의 뭘 존경하냐. 나도 나이가 먹으면 이 선생님 같이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작업을 하냐. 이분이 제가 우연하게 대걸레로 작업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좀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좀 하자. 그러려면 일단 그 안에 내공이 대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구상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해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다 보니까 이제 맨 위에 있는 건 제 이름이 신철인데 신철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는 서울대 미학과 나온 신신의 대표, 영화 만드는 신철입니다. 이제 가운데는 저거 왼쪽 철이와 미애하는 신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신철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3년 전에 태촌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근데 이제 이 철이와 미애 부인이 장연선이라는 드라마 작가인데 그 여자가 이제 제 팬이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고, 밑에는 영상 앨범 산 프로를 찍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일을 찍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산행하면서 찍은 건데, 그래도 덕분에 이제 그게 이제 한때 그게 유행하던 시대에서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게 됐습니다. 왼쪽은 이제 대구에서 개인전 할 때, 작가 토크 할 때,
저 그림이 이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조금씩 알려지고, 아까 우리 신희연 선생님 이야기한 대로 카카오에서 이모티콘을 만들게 됐는데 해화 작가로서는 제가 처음이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이모티콘이 많았죠. 그때만 해도 이모티콘이 별로 없어서 거의 일러스트 작가들이 하는데 해화 작가로서는 제가 처음이어서 이제 그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뭐 돈도 조금 벌었어. 그게 2,000원인데 500원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제가 이렇게 쓰게 됐는데, 뭐 책을 지금 이게 이제 처음 책이고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냥 여행 다니면서 작가들이 스케치를 하는데 저는 스케치를 아니고 글을 써옵니다. 그 글을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글 쓴 것들을 옮겨서 만든 책입니다. 예. 이게 순수의 시절이고 두 번째 책은 노스텔지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순수의 시절 저 책은 다 이제 완판돼서 책이 아예 없습니다. 예, 노스텔지아는 있습니다. 더러 인터넷에서 이렇게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냥 쉽게 우리가 공감하는 얘기들을 짧게 쓴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게 노스텔지아 책입니다. 이게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제가 이 작가들이 참 어려운 게 이 제일 크게 좌우하는 게 학연인데 저는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일 중요한 인연이 가끔씩 있어요. 단월면에서 죄송합니다. 충청부터 단양에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저를 어떻게 합니까? 책을 보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단양군의 그냥 직원이었는데 단양을 광고하는 것을 보통 다른 지방에서는 특산물이나 풍경을 사진을 찍어서 광고를 하는데 단양군은 청정지역이라는 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제 그림으로 광고를 하고 싶다. 그래서 3년, 6년을 계약을 맺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 좀 큰 이쪽은 앙심역에 있는 거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강변역에 붙어져 있는 것이고 저것이 제주공항 카트에 있게 되고 저도 우연히 갔는데 부산의 노포 터미널 갔더니 거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단양 특산물 파는데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작권료도 수입은 되지만 이렇게 작가가 사는 일이 작품을 꼭 팔아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저작권료로 주로 이렇게 많이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제 잡지책이나 제가 이제 그 행복이 가득한 집에 표지로 나오면서 거기에 소개되면서 일반인들한테 알려져서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 이쪽은 이제 우리 미술인들이 전문적으로 보는 서울아트 가이드 1호로인데 11월 달인가 전화 연락이 왔어요. 1호로만큼은 광고를 하지 않고 그림으로 내보고 싶은데 그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눈 건데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래도 희망을 좀 주고 싶다. 희망을 주는 작가가 누구겠느냐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로에 표지에 실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트페어인데 아트페어 대표 이렇게 그림으로도 좀 많이 나와서 이게 같이 올려봤습니다. 네, 이제 나온 것들이 이모티콘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아트 상품들
이건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으면 MGM? 핸드백, 여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그 핸드백에 이렇게 나간 것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들은 제가 직접 그린 거라서 판매를 하지 않고 거기 박물관에 소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술 교과서에 나왔던 작품이어서 이제 청소년들이 보게 되고 그러게 됐습니다. 예, 제 작업실에서 이제 프로젝트 한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제 작업실에는 주로 일반인들은 별로 안 오고 보통 이제 인터뷰하러 오시거나 이제 그 뭐 방송국에서 문화가 산책 이런 거 할 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평에 살지만 양평에는 워낙 훌륭한 작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부담도 되고 그래서 거의 근래에는 제가 소통을 않고 작업만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전시 지금 2021년대 22년 2023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서 전시 작품들이 계획이 잡혀 있어서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러 섭섭해하는 갤러리들도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갤러리에서 이렇게 초대전 제의가 오면은 참 그런 부분이 제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저를 섭외했을 텐데 또 제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방져서가 아니라 저도 제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제 머리에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여기 저보다 이제 연배도 훨씬 더 많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내년 2월이면 딱 70이거든요, 나이가. 그러면 앞으로 뭐 한 10년 활동하다 보면 죽을 텐데 좀 소중하게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를 이야기해서. 그건 그냥 호적에 써진 것이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양평 군인미술관에서 나와서 학부형들하고 같이 했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하루 같이 이렇게 그냥 미술을 즐기고 우리 동네 산골에 이런 작가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앉아서 자연스럽게 제 작품을 따라서 입체로 만들어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엄마들도 아빠들도 좋아하고 또 결과물을 들고 우리 뭐 신희원 선생님 설명을 아까 간단하게 했지만 전시도 하고 그걸 또 본인이 가져가서 그 기념으로 이렇게 작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보면 이제 이게 사립미술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굴림미술관에 오시면 우리 여기 계신 학예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께 서로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힘 때문에 미술관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양평 미술인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대우를 받고 있느냐? 대우도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세월이 지나보면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저도 이거 할 때 위에 가서 하랑협회 회장님 만나러 다니고 뭐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겸허하게 대해줬으면 훨씬 더 좋겠다. 내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예. 아까 거기에서 제 작업실에서 이제 이런 걸 보고 만든 걸 전시하게 된 겁니다. 오늘 행사하게 된 건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제 SNS에도 인스타에 하고 페이스북에 그냥 어젯밤에 올렸어요. 이게 미리 알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인원 제한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아까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나이 제한도 있고 또 재산 증명서도 띄어서 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예. 예. 여기 그림들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 제가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이제 연세를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는 좀 힘이 됐으면 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정말 다독거려주고 그들만이 갖는 특권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싶고 그런 작가가 되는 게 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경제적이든 나는 이런 모든 분들께 정말 힘이 되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래도 저는 다행히 좋은 직업을 정말 저는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걸 떠나서 더울 때는 시원한 데서 그림을 할 수 있고 추울 때는 따뜻한 데서 할 수도 있고 이 선풍기하고 난로 하나만 있어도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더운 날 밖에 나와서 뭐하고 제가 엄마한테 고등학교 때 미대 가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시킨 게 저한테 그 말 했던 기억이 나요. 정보 때 올라가는 그 한전 직원 보고 저기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너 저거 돼야 된다 저거 돼야 된다고 맨날 강조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게 택배 오신 분들도 존경스러워 다 같이 있으니까 우리 공존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이든지 말씀 주시면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활동을 하시면서요. 예. 주로 영감을 어디에서 얻으시는지 잠깐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간에 사진으로 찍지 않고 글을 쓴다는 게 가슴에 정말 많이 와 닿았어요. 근데 그 부분 여기다가 핸드폰에다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때 보통 일상에서 이제 영감을 좀 얻으시는 편인 것 같은데요. 어릴 적 기억들을 이렇게 소환해서 작업을 하시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떤 데서 또 영감을 또 얻고 그러시는 분. 요사이는 그래도 핸드폰이 있어서 메모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주로 저는 이제 여행을 가서 많이 이렇게 가져오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여행이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여행을 좀 못하는 실정이고, 두 번째는 산책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음악을 주로 들으면서 쓰는 건데,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제 인스타나 뭐 이렇게 혹시 팔로우 오신 분들 계시면 제가 가끔 이제 그런 걸 엊그제도 이제 이걸 쓰면서 그런 걸 썼습니다. 제 타이틀을 고백이라는 단어로 고백하고, 저는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이제 내용은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대 때까지는 예향적인 것만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 우리가 보면 어린애들이 그림이 정말 좋았다가 철 들면서부터 그림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게 자기 시각으로 봤던 그림이 참 좋은데 남의 시각을 인지하면서 그때부터 그림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다 이제 그걸 쓴 겁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게 그림을 못 그린다는 뜻이 다른 뜻이 아니고 그때 가져야 할 인문학이 부족했다라는 뜻이죠. 이게 테크닉만 배우려고 했었지 그런 부분에서 못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느낌이 10대 때 느낀 것하고
나이 들어서 느낀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우리나라는 미술대학이 대표적으로 서울대학하고 홍익대학이 그 다음에 기타 대학이 있는데 세 학교가 폄하하자라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죠. 세 학교의 특징 서울대는 인문학을 배우고 홍익대는 재료학을 배우고 기타 대학은 테크닉을 배운다. 그냥 둥글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건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우는 거 교수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동료한테 배우거든요. 옆에 동료들한테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만약 그림 꼭 그려야 된다면 학부는 철학과나 인문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미대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 거에서 그래서 상상력은 미술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인문학에서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애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책을 많이 보라는 게 그거거든요. 가장 돈을 적게 들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가장 나이 드신 분한테 그림 판 게 90세 된 할머니한테 그림을 한번 갤러리에서 팔게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손주한테 주고 싶다고. 그리고 가장 어린 컬렉터는 6살짜리한테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 애는 제 그림을 따라 그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취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걸 이야기하냐면 인문학이 넓어지면 아주 유아스러운 애부터 바로 죽음을 앞둔 분까지도 같이 좋아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고로 살아있는 에너지는 죽음도 두려울 필요 없다. 죽는 건 죽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다독거린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산책을 하고 그래서 여주에 작업실에 있을 때는 거의 길바닥에 있는 낙엽들을 주로 그리게 됐습니다. 그걸 비구상으로. 근데 이 양평 오면서부터는 양평에서도 제가 이렇게 정별이 그 제 산책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를 산책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운동이 안 돼요. 가다가 혼자 생각하고 메모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는 살면서 하는데 단지 이게 저는 제가 화가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화가고 저는 대신 그릴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빠서 못하고 그런 추억거리가 없어서 못하고 재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을 저는 단지 내가 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저는 이제 그런 감사함을 살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오냐면 지금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제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나이 29에 돌아가신 거예요. 남자 29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들 둘을 다 놓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엄마 나이 75세에 돌아가셨는데 양평의 작업실로 모시려고 짓는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못 모셨어요. 내 하나 아는 후배 교수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 딱 한 달 됐는데 지금 아버지 모시고 이제 아버지가 88세인데 지금 저희도 여행 중에 있거든요. 그 친구 보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밥 한 끼 못 사줘 봤어요. 어쩌다 얘들 밥을 먹어도 식구들하고 같이 있어서 밥을 먹다 보면 엄마가 손자들, 선주들 챙겨주느라고 밥을 못 먹지 당신 먹을 건 한 번도 챙겨보다. 나는 그 부분들이 지금도 늘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도 그렇다는데 효도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표지에 맨 처음에 나왔듯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럽니다. 내가 가짜로 그림을 그리면 이 캔버스가 먼저 눈치를 챈다라고 해요.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야지 캔버스가
캔버스도 감동을 받아서 내 그림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 결국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직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작품 하는 그 자체만 이기적일 뿐이지 생각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또 혹시 다른 얘기 있으시면 예, 여기 선생님. 선생님, 좀 사심 있는 질문을 드려도 돼요? 네? 제가 7살, 9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요? 네네. 예. 두 아이 다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엄마로서 제가 바라는 게 두 아이 중 하나 아이는 좀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둘 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긴 한데 특히 첫째 아이가 더 좋아하고 저는 뭐 제가 전공을 했다거나 그림에 대한 모토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학원을 보내거나 이런 거는 혹시 아이의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거나 할까봐 전혀 보내지 않았는데 이런 미술관 프로그램이나 작가 선생님을 만나는 프로그램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집에서도 항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책들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기 생각들을 잘 표현하고 양평이라는 도시의 특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발현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요즘 많은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작가님으로서 또 아이들을 개발하신 또 부모님 선배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이제 양평에 왔을 때는 그 정배 초등학교가 참 그런 부분에서 좋았었고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다음에 세월 초등학교가 커리큘럼이 재미있게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서 저도 애들을 전부 미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대신 절대 순수 미술 시키지 않고 디자인을 시켰습니다. 너무 이게 마라톤, 예술은 마라톤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전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하지는 않고 단지 성장 과정에서 미술이 차지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딱 두 가지거든요. 제도권 수업을 받아야 되는가 부모가 알아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게 부모.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엄마의 역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글쎄 그걸 가지고 제가 딱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양평미술관은 해외 쪽에서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많이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국외 지역에서 이 평판이라는 게 평가와 판단이잖아요. 이 평판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학예연구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제도권이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미술 학원이 됐든 뭐가 됐든 단지 이제 그 선생님들도 교육을 맡고 있는 그 교육자도 이제는 많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 단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 삶이 굉장히 긴 건데 너무 짧은 결과물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급해하고 다급해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네가 이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싶어 할 때는 일단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놀이터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집 지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지금 니네 할 때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네 땅, 네 그라운드를 만드는 일이니까 이 그라운드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흙놀이도 좀 그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크면서 집을 짓고 나가는데 이게 절대 안정된 집은 아니거든요. 이건 부쉈다가 다시 짓게 되고 부쉈다 다시 짓게 되는데 좀 넓게 생활하는 그런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저는 꼭 답은 인문학에서 찾아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상담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건 좀 저는 그냥 작가일 뿐이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제 SNS에 그런 걸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 칭찬이 정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꼭 칭찬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단지 그 순간은 힘이 되고 뭐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답이 안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문학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술이 아니고 그 애들이 예쁘잖아요. 본인 자체가 작품인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소중하다는 것만 이렇게 인식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혹시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선생님을 처음 이제 알고 이번에 교육 신청하면서 이제 찾아보고 그리고 처음 봤거든요. 예. 그림이 색깔이 이제 밝고 이렇더라고요. 따뜻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주 쪽에 사실 때 그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양평으로 옮기셔서 이렇게 좀 뭔가 고립된 상황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좀 작업을 하기 시작하시면 하는데 집중하는데 이제 얼마나 걸리시는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농담 삼아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잘 나가는 작가들은 그림을 쉽게 그리고 보는 사람이 어렵게 봐야 된다. 그리고 또 그림을 빨리 그리는데 남들이 볼 때 오래 걸렸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는 그 반대예요. 저는 오래 걸리는데 남들이 이건 나도 그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만한 그림 옆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만한 그림 그리는데 보통 한 집중해서 그리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길면 10일 정도. 이게 너무 오랜 기간이에요. 이게 재료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여백이 좀 많잖아요. 여백이 많으면 동양화나 한국화에서는 여백이 비워놓기도 하지만 서양화는 여백이 있어도 숨어있는 여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를 나타내려다 보니까 덧칠을 많이 한다. 제가 최소한이 3번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5번 정도는 덧칠을 해야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작가 선생들이 아까 제가 재료에 대해 물감에 따라서 덧칠하는 부분이 좀 달라져요. 이제 이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물감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일반인 출신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힘들다 보니까 작업은 정말 금수저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또 살아야 되고 또 뭔가 작품이 팔리면 저한테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딱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2가지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삼성 학술 지원금인가 그때도 삼성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었고 하나는 민간 장학금입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주는 장학금이 제일 컸어요.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너는 가난하니까 이 돈을 받아서 살림에 보태 쓰지 학술을 연구하는 데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제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작가도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주고 작품을 팔았으면 50만 원은 생활에 보태 쓰다도 50만 원 다시 재투자해야 사는 사람도 좋아지고 그림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이건 너무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지만 작가는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중섭 시대나 김한희 시대는 어려우면 배고플수록 더 그림을 그렸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전시 한번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재료 사려고 해도 우리 뭐 여기 작가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싼 거 캔버스 쓰는데 100호짜리 30만 원 하거든요. 캔버스 하나에 30만 원. 남들은 그래요. 100호짜리 한 20개, 30개 사다 놓고 써라. 10개면 3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냥 작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림 그린다 하는 게 이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또 좋은 점은 있어요. 저같이 일반이거나 가난한 사람이 좋은 이유. 한 5년 전에 전시를 같이 이렇게 어디 갤러리 개관전을 하는데 죄송해요. 그 나하고 같이 이제 개관전을 하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만 알 정도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술을 한잔 나랑 같이 하다가 그 친구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소에 신철 선생님이 굉장히 부러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친구를 정말 부러워했거든요. 부러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요. 그 친구는 종로 3가에서 태어나서 종로 3가를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전공은 동양화예요. 농가 밭을 그려야 되는데 농가 밭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비구상을 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논에서 그 피도 뽑고 뭐 이게 비록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농가 밭의 현장을 안다는 얘기죠. 그 친구는 현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책에서 보여지는 인문학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책만 보고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추상적으로만 나오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농활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옛날에는 모내기 때는 방학도 줬어요. 집안일 돌보라고. 예, 그런 부분에서 나같이 천민이나 가난한 사람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꼭 금수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흑수저도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굳이 꼭 그렇게 갈라놓을 건 아니란 얘기지. 단 그들이 제가 이제 제 책에 쓰여진 책인데 2년 걸릴 걸 나는 5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간만 길어진 게 아니라 힘든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작가들이 살기 위해서 2잡, 3잡 갖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잖아요. 작업만 하기에도 너무 힘든데. 근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이 나라에서 주는 돈이 이렇게 기초생활 뭐 작가들한테 뭐 있으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라도 좀 있어주면 좋지만 양평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익 사업이 별로 없어요.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군을 탓할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질문에 너무 딴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 또 혹시 그냥 없으시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신다는 그 쉽게 그려서 어렵게 받아들이는. 저희가 그 19년도에 작가의 작업실 하면서 저희가 짧게 작가님에 대해서 소통했었던 게 있는데 제가 되게 많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예. 그걸 잠깐
읽어봐도 될까요? 예. 짧게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신철 작가의 작품은 얼핏 아이들이 보는 유치원 그림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새 그 안에 가득한 사랑과 아늑함을 발견할 수 있다.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형태 안에 그 따스함을 촘촘히 담아내는 과정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작가의 깊은 고민이 느껴진다. 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작가님의 어떤 그 뭐랄까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느끼는 작가님의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아이들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인문학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테크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대단하고 멋진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이나 이야기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그걸 담아내는 쏟아내는 마음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가 사실 작품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나 그런 맥락에서 아마 작가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작가님도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힘써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잠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책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이걸 그냥 빼서 뒤에 못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놓기도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게. 그냥 나무 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계 대단한 기계로 한 게 아니라 직소기 하나만 가지고 일부러 이제 저는 해야 작가니까 꼭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터프하게 그래서 이 나무판에 잘라서 젯소로 2번 칠하고 왜냐하면 습기에 또 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페인팅을 한 것이고 이 작품도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 그 남자를 기다리는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자유롭게 그냥 설명하면 여기 벚꽃 밑에서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서로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못된 남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다. 뭐 또 그러더라고요. 저기는 좀 더 비구상적으로 이제 표현한 남녀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좀 더 유명해지면 비구상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나이에 맞게 그려야 된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게요. 아직은 제가 좀 건강하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을 그릴 수 있을 때 좀 그리자라는 생각이고, 아까 이제 저기에서 나왔던 이제 이 그림도 이게 이제 해당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배 타고 있는 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거의 이제 제 그림들은 이제 축하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 이제 미르나무 사이에서도 역시 꽃 들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자동차 타고 꽃다발 잔뜩 가지고 이제 본넷 위에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힘들어지만 또 답은 사람한테서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뭐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이런 모습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근데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거든요. 정말 포기하면은 마음 아파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더 그리고 입체로 만들고, 여기 이 작품은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든 작품인데, 여기도 역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구름도 같이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저쪽에서 그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쪽 면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을 수 있게. 그리고 제 그림 뒤에는 다 이렇게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생선인데 제가 이제 섬놈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쓰던 낙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내가 유명해지고 커지면 이런 걸 이제 알루미늄으로 대형 작품들을 좀 하고 싶고, 건물 예배에도 좀 하고 싶고, 특히 해외 쪽으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전시 콜이 지금 뉴욕하고 상해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해는 일단 안전보를 시켰고 뉴욕은 내년 정도는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코로나가 좀 사라져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매력이 간 곳이 상해였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역사를 또 많이 아실 거니까 역사를 제껴놓더라도 저는 중국이 다 지저분하고 막 그런 것만 봤는데 정말 깨끗한 도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제가 체력을 좀 더 보강해서 해외 쪽에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아까 제가 잠깐 청산도 이야기는 청산도에다가 아버지 산소 맞은편에다가 땅을 사놓은 것은 이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내 작업실을 짓고 1년에 한 2달 정도 가서 이렇게 내지던시 식으로 작업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양평에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양평에 사시지만 제가 1년에 한 3번 정도 풀을 깎나? 저는 게을러가지고 그것도 풀을 깎고 싶어서 깎은 게 아니라 모기하고 뱀 때문에. 뱀이 제일 많아요, 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풀을 깎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뒀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웃집에 미안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오피스텔이나 건물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작업 자체는 괜찮은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양평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산골이다 보니까 산이 보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는 거죠. 하늘을 보는데 이 아랫역 같이 또는 여기 뭐 오빈이 이런 데 같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하늘 이만큼만 보이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내 눈만 뜨면 다 보이면 그 하늘이 고마운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하늘이 참 고마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늘을 보는 게 창이라고 생각하다면 내 창의 크기는 얼마큼 된가. 그 창하고 시야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때는 엄마가 나를 낳으셨습니까 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작가는 그림을 그리지만 완성은 보는 사람이 한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비워두는 거예요. 이게 약간 허술하게.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굉장히 멋을 낸 신사 한 분이 딱 탔는데 자리에 앉으려면서 손수건 깔고 털고 그 다음에 앉으면 사람 냄새가 좀 덜 나지 않겠느냐. 내 그림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즐길 시간을 좀 주자. 내가 완벽하다. 이것은 지가 잘났지 다 같이 잘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다 같이 잘난 그림을 그리자라는 생각입니다. 됐으면 저 이만 끝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